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해 안저박스 유튜브 철학 교실입니다. 오늘 하실 것은 16-1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의 철학,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1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철학의 의미.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주 암울하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렇죠.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 두기입니다. 자, 집단적인 또 사회적인 생활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죠. 이처럼 집에서 고독받던 평온의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가능성을 되돌아볼 수 있다. 도리어 반복되는 바쁜 생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성격과 재능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우리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도리어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다. 철학은 때로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철학은 어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존주의는 인간의 사회성보다는 개성과 고립성을 더 강조합니다. 도리어 사회성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즉 사회적 교제나 어떤 사회 적응 생활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실하고 도리어 대중화, 평준화, 일반화됩니다. 이처럼 한때 실존주의 철학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서 서구 전반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포스트 모던 철학이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이 또한 이제는 아주 잠잠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의 기간이 아주 오래 지금 되고 있죠. 이런 기간 동안에 도리어 실존주의 철학의 가치를 한번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의 철학,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 자, 이 지금 노인들이 지금 마스크 끼고 좀 더 서로 거리를 두고 있죠. 이처럼 지금은 다들 마스크 끼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밀착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자, 챕터 2 본질과 존재. 마틴 하이데거의 철학은 흔히 실존 철학이라고 불린다. 실존은 영어로 existence. 이 개념은 원래 중세 철학의 개념이었지만 현대 도리어 어떤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존은 도리어 어떤 항상 본질과 대두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실존과 본질은 서로 어떤 대립되는 개념상입니다. 자, 본질은 다시 말하면 사물의 무엇입니다. 즉 영어로 whatness이다. 영어도 있죠. What is this라고 물어볼 때 이 what이 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인간은 바로 이것이 본질을 묻는 것이고 그것은 답은 바로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본질 또는 정의의 대표적인 예답이다. 인간은 어떤 이성적인 동물이다 했죠. 인간의 본질 또는 인간의 정의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본질은 흔히 정의라고도 한다. 영어로 definition입니다. 또 본질은 또한 본성, 네이처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조약하시면 본질 그리고 정의, 본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한한 존재죠. 인간들처럼 그 구성에 있어서 실존과 본질과 실존은 서로 합성이 당합니다. 따라서 실존은 본질과 분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달러 했던 완벽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혹은 이거죠. 조선 백자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는 그 백자를 앞에 두고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질과 실존은 별개의 것이다. 또한 이 본질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사물의 본질을 위해서 말한 것처럼 바로 사물의 정의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어떤 이성적 동물이다. 또는 백자라는 것은 조선시대 항아리다. 이런 것처럼 바로 또 사물의 기본적인 definition 또는 essence입니다. 또는 nature. 뜻이 같은 뜻입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죠. 본질과 실존의 분리 있죠. 자, 필자 지금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어머니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본질은 내 기억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과 실존의 관계있죠. 본질은 오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존은 지금 뭐냐면 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유한한 사물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실존은 본질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반면 그러나 무한한 존재인 신의 경우에는 본질은 실존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신 또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본질과 실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따라서 신에 대한 바른 인식은 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이것이 저의 어떤 주장입니다. 신에 대한 바른 본질 인식은 신에 대한 어떤 실존을 갖다가 알려준답니다.
자, 이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에 부르죠. 실존 개념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그 하이데거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인간만이 진정한 실존적인 존재라고 한다. 자, 하이데거는 존재 개념을 자기 방식으로 원래와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을 갖다 도리어 넓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이성주의라고 하는 반면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실존적이다라고 새로운 인간의 어떤 본질을 갖다가 하나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건 하이데거와 달리 중세 스콜라 철학에 따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실존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자신의 주요 철학서인 존재와 시간, 즉 자이론트 자이트라는 아주 어떤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 따르면 인간은 이 만물의 근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은 구체적인 이런 경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존재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처럼 세상과 관계를 맺고 근본적 관계를 맺고 그 속에 몸을 던지는 그런 인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인간의 실존이다. 자,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현 존재, 즉 독일어로는 다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떤 세상과 가지는 근본적인 관계성이 있죠. 이것이 다자인이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사진을 보였습니다. 하이데거. 독일의 20세기 철학자였습니다. 자, 3강 인간의 실존 존재론적인 분석.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만이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이다. 그런 전통적인 실존 개념과 존재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실존적 존재론은 다른 모든 과학의 기초를 놓는다라고 합니다. 현존자가 다자인의 추구와 이 분석이 있죠. 이것을 실존적 존재론적인 분석이라고 한다. 이 실존적 존재론적인 분석의 1차적인 대상은 물론 바로 현존재, 즉 다자인, 즉 인간입니다. 자, 중요한 거였죠. 이런 현존재 또 인간의 의미는 이게 밑줄 쫙 자신이 이미 앞서가면서 이미 세계 안에 있고 세계에서 만나는 것들 옆에 나란히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긴 문장, 이게 바로 존재와 시간을 갖다 바로 압축하는 하나의 어떤 문장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시면 ahead of itself being already in the world as being alongside entities encountered within the world. 자, 독일을 보시면 바로 Sie Perfection sein in der Welt als sein by innerweltlich begegnen dem sei enden 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영어와 독일어도 보셨습니다. 엄청 길죠. 어쨌든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본 인간의 현 존재의 3단 구조입니다. 인간의 본질의 3단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의 핵심을 바로 꿰뚫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죠. 첫 문장. 자신의 이미 앞서간다라는 거죠. 지기 퍼펙션. 이 개념은 인간에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의지와 욕망이라든지 목표, 계획 등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다. 실천적. 즉 인간은 도덕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다. 그런 약속하고 또 결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보는 바로 어떤 내 앞에 있는 존재일죠. 자신이 이미 앞서간다. 바로 어떤 약속하고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었죠. 또는 목적을 세우고 돈 벌겠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또 꿈을 꾸고 등등.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이미 앞서간다니까. 자, 이처럼 하이데거는 기존에 보통 말하던 게 실천 의지를 말하는데 실천 의지의 개념을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앞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인간은 거의 항상 자신의 앞서 있다. 결국 인간은 아마 항상 뭐냐면 목적, 계획, 목표, 실천, 도덕성 등등이 벌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요소. 이미 세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체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감정이나 정서는 혹은 분위기가 포함된다. 이처럼이죠. 하이데거는 이처럼 느낌이 포함된 상황이죠. 즉 항상 뭐냐면 사람의 기분 같은 게 포함된 이런 상황을 달리 말하면 처해 있음으로 표현합니다. 독일어로 베핀드리카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는 나 또는 주체가 항상 어디엔가 어떤 기분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기분 또는 분위기 내에서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미 세계 안에 있다 또는 어떤 처해 있음 또는 이겁니다. 베핀드리카이트. 세 번째 요소였죠. 자, 세계에서 만나는 것들 옆에 나란히 있다. 이거죠. 이 문장. 이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사회적 일상적 자아를 갖다가
자아가 사는 방법이다. 묘사합니다. 자, 인간은 보통 사회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가능성보다는 도리어 어떤 사회성 내에서 자신을 갖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이런 사회적 존재 방식이 종종 자신의 내면적인 가능성을 실직시켜버립니다.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고발하는 큰 요소죠.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이런 사회적 자아를 흔히 퇴락, 페팔렌, 또 영어로 그냥 타락, 떨어진다, 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인용을 보셨습니다. 하이데거에서 가지고 퇴락, 영어로는 falling, 독일어 페팔렌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빠져드는 그런 지배적인 행동은 패턴과 관련이 있답니다. 바로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빠져 있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퇴락이다. 그리고 어떤 falling이다. 우리 일상적인 또는 대화와 행동이 다 실제로 이런 어떤 퇴락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다들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대화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거였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 또는 퇴락이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존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퇴락이라고 한다. 퇴락은 실제는 잘못은 아니죠, 문제가.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잘못은 아니지만은 우리 자신의 성실성, 진정성에 대한 잘못이기는 합니다.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미묘한데요. 이렇다 해서 나쁜 건 아니죠,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영화 빠삐용을 보겠습니다. 마치 영화 빠삐용 영화에서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할 노력을 하지 않는 자신을 죄가 있다. 그런 거죠. I am guilty 있죠. 그 사람 도리어 살인을 안 했지만은 죄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탈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스티븐 맥퀸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심판관들이 너는 죄가 있다니까 아 그렇다 내가 지금 죄가 있구나. 누명성보다는 도리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탈출을 갖다 시도하지 않은 것이 나의 죄구나. I am guilty. 이게 바로 너의 죄라는 거죠. 자, 영화 이거 보십니다. 자, 이처럼 감옥 속에 있는 빠삐용이겠죠. 도리어 뭐냐면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 어떤 인생을 허비한 죄 있죠. 이게 바로 유죄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지금 죄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그게 아니고 시간을 갖다가 낭비한 것이다 거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너의 죄다.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처럼 이제 빠삐용도 스티븐 맥퀸은 그의 가장 큰 가능성과 도리어 성실성에 목숨 되긴 하지만 아무도 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행동원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따라서 퇴락, 이것은 뭐냐면 현존적으로서 어떤 인간의 존재의 성격이다 합니다. 이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불철저성 또는 자신에 대한 불성실함과 같다. 우리의 사회적인 일상적인 자아는 우리 자신의 진실성에 빠져나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시 떨어져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할 뿐이며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가능성으로 깨닫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데려갑니다. 이처럼 자 이거 떨어지는 거죠. 아까 falling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남들이 시키는 대로 배우는 대로 그게 뭐냐면 빠져서 완전히 그냥 매몰돼서 사는 방식. 이게 바로 어떤 퇴락 또는 타락에 부르는 현존자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자, 사실 한 사람의 사회적인 일상적 자아가 항상 나쁘거나 또는 불성실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제는 필요한 게 많은 거죠. 사회적인 양식 루틴한 것들이. 그러나 개인의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가능성과 존재, 즉 현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리어 퇴락에서 빠져나와서 퇴락하지 않고 사회적 자아를 극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극히 내면적인 가능성을 찾고 결단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볼 때는 고유한 어떤 현존재의 존재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은 또 이런 식의 도리어 자신의 어떤 가장 깊은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한번 뭐냐면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실존의 의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